안녕하십니까. 루소TV의 우재영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요리 연구가이자 더본 코리아의 대표이사 하면 바로 누구인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그 백종원 사장의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을 잠깐 같이 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원 씨 하면은 더본 코리아뿐만 아니라 더본 차이나, 더본 재팬, 더본 아메리카, 백다방, 홍콩 반점 여러 그 회사를 거느린 그 경영자입니다. 더본 코리아 하나만 매출액이 1200억에 영업이익이 113억 원 규모라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BS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등 수많은 먹방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인기 요리 연구가로서 연예인 못지가 않는데요. 최근에는 그 무슨 당의 대통령 후보 모델로까지 거론되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이상입니다. 저는 특히 그 백종원 사장이 그 동남아시아나 일본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 영어면 영어, 일본은 일본어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먹는 음식들의 맛과 현지의 그런 그 주민들과의 그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엘리트 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존경심마저 느낍니다. 저는 88년도에 군대에 가가지고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전에만 해도 대통령이 계속 그 군사 정권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와 군인의 이상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도 이제 포병 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 그 훈련을 받던 후보생 시절에는 그 훈육관들이 그 항상 장교는 권위를 유지해야 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야전에서 식판을 들고 다니지 마라. 굶었으면 굶었지 식판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엘리트시 강했습니다. 뭐 육사니, 학사장교니, ROTC니, 삼사관 학교니 하면서 출신을 따져가면서 나름대로 그 권위주의에 빠져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있던 부대는 그 경기도 이천에 장호원의 그 7군단이었는데 육군 교도소하고 담장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장교 독신자 숙소인 삐옥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육군 교도소의 높은 담장과 그 안에 그 운동장들이 보였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서 출근을 한 적도 있지만요. 결국은 그 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부대가 이제 새로 건물을 신축 중이었기 때문에 그 천막을 치놓고 살아가지고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겨울에는 춥고 뭐 이런 아주 그 낙후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의 후배 장교인 신임 소위가 전입을 온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요. 아, 저는 그때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이쁘장하고仙님 같은 아주 그 청순한 학사장교 신임 소위가 오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6시쯤 돼가지고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삐옥교로 방에 가니까 그 젊은 분이 한 명 와 있기는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인상이 얼굴은 하얀데 배는 약간 나오고 전혀 전투병과 초급장교 같지 않는 아주 세상 경륜은 아주 풍부해 보이는 그런 노련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특히 눈매도 나를 살짝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좀 기가 죽어가지고요. 몇 마디 하고는 지 옆에 이제 빈방을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빈방을 지정해 주고 그날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어쩐지 좀 한번 저도 그 농담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이 육군 소위 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소위는 태어나서 처음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백소위가 어제 제가 전입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 그무잡잡한 중이 한 분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영어 발음이 안 좋은 중이는 세상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저를 맞받아치더군요. 사실 제가 이제 부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테이프도 귀하고 요즘처럼 이런 장비가 없던 시절이라 발음이 안 좋았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젊은 백소희가 상당히 그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어, 입심이 세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뒤에 보니까 진짜로 유머 감각이라든가 사교성, 특히 또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분들을 구워 삶았는지 부대 생활을 아주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그 인맥 관리 능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그 대부분이 그렇지만 취업 준비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기업을 갈 것인가, 금융기관을 갈 것인가, 뭐 공무원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와 논문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소희 보고 자네는 제대를 하고 어디에 취업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취업을 하지 않겠다. 저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이냐 하니까 바로 요식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좀 독특한 친구구나. 명문대, 그러니까 연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식당 같은 이런 요식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구나 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조금 그 아버지가 조금 이제 뭐 고위직 공무원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좀 멋쟁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차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소위들은 집차를 탈 기회가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집차를 탔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들겨 맞을 일만 생기겠죠. 금방지다고. 그래서 이제 뭐 큰 트럭을 타거나 약간 작은 트럭을 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고 그것도 이제 무슨 선탑을 가거나 뭐 부대 병력을 이동시키거나 물자를 조달하거나 이럴 때 이제 타는 거지 차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백소희는 어느 날 빨간색 위에 그 텐트가 이렇게 이제 쳐져 있는 아주 이쁘장한 코란도를 사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더군요. 그때 정말 참 뭔가 우리하고는 좀 레벨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시절에도 이제 저를 보면은 이렇게 경례를 아주 전투병가처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손을 달달 뜨는 이런 그 코믹한 경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교를 부린 건데요. 참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군대 생활을 한 그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업가 후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군대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인생에 아주 좀 침체기, 뭔가 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 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군대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백소희는 이 군대에 와서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아주 혁신적인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교들은 전투병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또 죽어서 국립묘지에 가서 좌우로 정렬하고 이것이 이제 장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취사라든가 뭐 식당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소희가 간부 식당에서 뭐 식당 담당 장교를 한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깍두기도 썰고 하다가 그 여단장인데 이제 그 밑에
대령이 있습니다. 대령. 참모장이라고 하는데요. 참모장이 와가지고는 자네는 장교 계급장을 달고 식당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창피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이제 좀 혼을 내려고 하니까, 백소희가 아주 재치 있게, 대령님, 평화시에는 군대의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들의 사기 함량을 위해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령도 이제 기분을 풀고 아주 웃으면서 다음부터는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조치를 해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이제 그 어떤 대령 한 분이 그 식사에 그 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까탈스러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사장교가 각 부대의 중위들을 한 두세 명씩 중대별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간부 식당 감사 겸 평가위원회를 열 테니까 너희들이 좀 앞장서서 그 식당 책임자인 그 상사죠. 치사 반장을 좀 까라. 비판을 좀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식당에 그 음식이 맛이 없고 뭔가 재료도 부실하고 뭐 메뉴도 똑같은 메뉴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방에 모여가지고 그 상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왜 반찬이 맛이 없느냐, 음식이 왜 똑같은 메뉴가 나오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상사의 나이가 그 당시 한 50이 넘었고 우리는 이제 한 24살 된 그런 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상사를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눈치만 보고 뭐 좋은 말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령님이 야, 이 아무도 안 까니까 내가 한번 뭐라 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니만 갑자기 당신 고춧가루 도대체 어디서 샀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근엄한 대령님 입에서 고춧가루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찌나 우스운지 이제 속으로 킥킥거리고 속으로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한 백중이도 이제 제대를 하고 한 1년인가 지났을 때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제 전화번호를 제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녁 한 7시쯤인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 대학원을 제대하고 잠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그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사람들 그 대화를 나누는 소리, 이거 요란한 그 식당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만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데 엄청 바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그 소리의 느낌이 정말 그 바빠 보이고 막 누군가 또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오래 통화를 못했고 야,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초년생으로서 그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깡그리 이제 백중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5년 전인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인상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상한 그 사람을 봤는데 이름이 백종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과 이걸 그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약간 그런 그 후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야, 그 뭔가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 백사장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중이는 보통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이나 50이 넘어서 이렇게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인생의 그 종착역처럼 이렇게 이제 식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데, 백소인은 젊은 20대 초반에, 그리고 군대 와서도 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간부 식당 담당 장교를 맡아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장교가 돼가지고 식당을 담당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아마 세계적으로 백중이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열정이었고 체면을 가리지 않는 도전적인 벤처기업가의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초지일관의 열정과 또 계속 그 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런 더본 코리아, 더본 그룹의 기업이 대기업으로 탄생했고, 그 기업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젊을 때 취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백중이 백 회장님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